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영훈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노영훈의 파워 인터뷰에선 도내 주요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올 한 해 성과와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양희 도의회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16년 정말 다사다난한 해입니다. 얼마 전 또 탄핵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정말 어수선한 한 해인데, 그래도 이제 의장님 입장에서는 올해 이제 도의회 최초의 여성 의장이시고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을 세우셨는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한 해의 끝자락에 벌써 와 있습니다. 그동안 도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 162만 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6개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내에 많은 부름을 받고 뛰어가서 함께 눈빛을 맞추고 도내 각계각층의 손을 잡아주고 또 소외되고 취약한 층에 그러한 작은 목소리 귀 기울이는 등 많은 바쁨 속에서 일정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열과 성의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도민들의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민 곁에서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는 굉장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낮게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초의 여성 도의장이 탄생해까지 좀 진통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당내에서도 네. 의견이 엇갈렸고, 그만큼 유리천장을 깬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어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의장님이 취임한 뒤에 이제 도의회를 한번 평가해 본다면 아쉬운 점까지 포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의회는 주민 대표 기관입니다. 또 의결 기관이기도 하고요. 자치 입법 기관이고 또 행정 감시 기관의 그런 종합적인 역할을 도민들께서 저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31명의 의원님들 지난 후반기 7월 개원 이후에 우리 31명의 의원님들께서 민생 위주의 의안을 접수하고 또 입법 활동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로잡고 또 집행부 질문을 통해서 도민들의 알 권리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유스러운 그러한 민의를 전달하는 역할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도민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접근을 해왔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여기 오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후반기 시작하고서 총 4회에 걸쳐서 정례회와 임시회를 거쳤습니다. 조례가 55건을 포함해서 총 112건의 의안 처리를 했었고요. 대집행부 질문 23건, 5분 자유발언 21건, 서면 질문 54건. 이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아직도 이건 우리 도민의 의견을 총결합해야 할 사안들입니다만 KTX 세종역 설치 반대의 건의안을 채택하고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라든가 그러한 지역 발전에 저해되는 이러한 요소에 대해서 추당적인 힘으로 도민의 의견을 결집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도 이거는 좀 따끈한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만 MRO 항공정비산업점검특위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 문제점의 차선책은 무엇인가 우리 의회에서의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말씀도 하나의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는 그 본회의에서 인터넷 생방송은 해왔습니다만 이번 8월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까지도 생중계가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열린 의회를 표방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도의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쓰여지는지 이러한 공감, 참여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아쉽다면 지금도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그 축사 노예라든가 타이어 노예라든가 이런 그 인권 유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런 것을 좀 더 파악하고 조사하고 그러한 정책을 개발하고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장애인 복지 특위를 한번 만들어도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모든 의원님들의 중론이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본회의에서 통과를 하지 못했던 것은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의정 활동에 도민들 바라보시기에 무엇이 궁금하고 무엇에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에 어디에다 중점을 두어야 되는가를 더 면밀히 파악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나 이제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의장 선출 과정에서는 파열음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많이 잦아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의장님이 취임하시고 어쨌든 뭐 잘 수습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 뭐 도의회 파열음 같은 거는 뭐 잘 안 나오죠. 의회라는 데가 조용히 하면 그건 살아있는 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나름대로 각자 기관이고 또 지역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서로 상충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늘 으쌰으쌰 하는 데가 의회입니다. 그것이 잡음이 아니라 그런 서로 다른 의견을 어떻게 하면 잘 타협하고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의회가 살아있는 의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특위 구성이라든가 원 구성 때문에 약간의 그러한 잡음이라면 잡음이고 도민들께 피로도를 쌓이게 하는 역할을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이라고 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잘 해결이 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MRO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뭐 시청자분들이 다 알지만 MRO가 이제 그 청주공항의 항공정비산업단지 네네. 그 사업인데 그 항공정비단지 사업을 놓고 좀 이시종 지사의 입장과 또 도의회 다수당하고 좀 마찰이 꽤 있었어요. 근데 MRO 사업에 대해서 의장님의 입장이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아마 올해 도민들께서 가장 큰 실망했던 사업이 뭐냐고 하면 저는 이 MRO 사업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카이라든가 또는 아시아나 항공이 사업을 접으면서 포기하면서 이 MRO 사업이 지금 현재 자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때는 7년 동안 200억이 넘는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심혈을 기울였던 이러한 사업입니다. 충북 미래의 100년 먹거리를 장담하는 것 같은 이러한 큰 사업이 무산되는데 좌초되고, 물론 지사님께서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성토한 땅이 날아가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맞는 소리예요. 청주공항 근처에 이 MRO 사업 단지가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 인근에 있는 그 소음과 고도 제한에 이러한 땅의 역할로서는 이 MRO 사업 아니면 그 땅은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왜 이렇게 무산되고 우리 도의회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무엇이 잘못이 됐고 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대안책은 무엇인가를 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돼요. 물론 문제를 알아야 해결책이 나오죠. 그렇죠. 설거지 많이 하는 사람이 그릇 깨는 법이니까 그것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도의회에서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실수가 됐든 실패한 정책이든지 원인을 알아야 되고 첫째는 그 이유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수나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의지가 부족이었는지 아니면 열정이 부족했는지 뭐가 그것을 배워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실수나 실패한 정책은 되풀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저희 의원님들의 그 지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또 이런 결과를 도출해낸 것에서는 어디서 부족한 것을 함께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문제를 파악해서 대안을 놓자는 것이지 우리가 책임 추궁하는 거에 의회의 역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의 선택은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 차선책은 무엇이냐. 과연 충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가 그 혈세가 날아갈 정도의 자초 위기에 와 있는데 그냥 좋은 게 좋고 덥고 그냥 이 선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골마 터지는데 그냥 그 봉합하는 차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도민들의 소중한 예산, 혈세를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점검하고 거기에 걸맞는 대안책을 내놔야 한다는 게 우리 의회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그 KTX 이제 세종역 그 신설 논란이 불거지면서 MRO에 관한 그런 것들이 다 묻혔거든요. 네. 근데 그 도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내년에 또 이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아직 그 MRO 특위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요. 가장 애로사항은 그 의원들은 자료를 보고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지금 협조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원하는 자료를 주시고 정말로 다 우리는 도민행복이고 지역 발전입니다.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방법의 차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러면 원하는 자료 주시고 거기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숙이하면서 우리 도의 지역 발전을 위한 차선책이 무엇인가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KTX 세종역 그 뭐 국토교통부가 하도 충북이나 충남에서 반발하니까 많이 움츠들었어요. 네, 그러다 그런 것 보니까 같습니다. 예. 원래 그 세종역이 가능한가 아닌가 그 용역 보고서를 원래는 이번 달 내기로 했는데 네, 예, 그냥 연기를 됐죠. 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이제 충북에서 잘 이제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일이 불거지면 그 도청이나 이런 공무원 조직이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라는 또 자치단체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단체나 민간단체 그리고 특히 도의원들 이런 분들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그 의장님이 그동안 KTX 세종역을 저지하기 위해서 네. 뭐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요? 예, KTX 세종역 신설이라고 하는 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이 세종역 신설이 어떤 지역 이익의 뭐 이익이다 불이익이다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이거는 수십조의 국세가 투입된 그런 고속철도라는 명분하에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특혜죠. 그렇죠. 공무원들 위한 특혜라는 얘기도 그럼요. 많이 그거는 있더라고요. 세종역이 아니라 공무원역이라고 하는 원칙과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세종시에 사는 공무원들이 쉽게 서울을 오가는. 그렇죠. 예. 그런 지역 이기주의 또 정치인이니까 또 그거를 그런 그 공약에다 넣기 때문에 그런 포퓰리즘이나 지역 이기주의에 기반한 그래서 고속전철이 아니라 저속철로 전락하게 되는 이거야말로 지방세든 국세든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혈세 낭비의 대표적인 저는 사례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나설 수 없어 민관정이 똘똘 뭉치고 우리 의회도 한 축이 돼서 세종역 그런 신설 저지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낼 생각이고요. 지금 지나온 저희들이 의회에서는 지난 10월에 임시회를 통해서 KTX 그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을 채택을 한 바 있고요. 10월 24일은 충남도의회 의장께 전화를 해서 거기는 이제 공주역하고 저희 오송역하고 비슷한 역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충남도의회와 공동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세종역 설치에 대한 백지화에 함께 충남도 의회와 공조하자는 데 합의를 봤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난 11월에
이춘희 세종시장 면담을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무산됐죠. 네, 근데 계속 날짜 약속과 장소까지 다 되어 있는데 이 하루 바로 전날 취소를 했습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바로 그 전날 만나봐야 세종시에는 뭐 득될 게 없다 뭐 이런 판단이겠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돼서 저희로서는 이러한 백지화 촉구를 하면서 도민들의 그런 강한 의지 그리고 이거는 정말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부당성을 강하게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뭐 취소가 돼서 그냥 공문으로 대체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그 세종역 설치에 대한 백지와 관련돼서는 의회에서 한 목소리를 162만 도민과 얼마 전에 결성한 충북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저지 활동은 지속적으로 목소리와 여러 가지의 그런 관련 부처나 기관 방문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영원의 파워 인터뷰 김양희 도의회 의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의장님이 취임하신 다음에 이제 그 일정들을 보니까 뭐 복지 현장을 참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민생 현장을 참 많이 다니시는데 어떤 특별히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이유가 있나요? 네, 저는 영광스럽게도 충북 도의회 의정 사상 65년 만에 첫 여성 의장입니다. 저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여성의 섬세함과 어머니의 강인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강인함은 본회의장에서 필요한 것이고 일반적인 그러한 의정 활동의 연속성에서는 저는 여성 의장의 특유의 그런 섬세함으로 민생 현장을 발로 뛰고 싶다는 게 저희의 취임 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외되고 취약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한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작은 소리에 힘 실어주려는 것이 162만 도민의 명령으로 저는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제가 더 현장을 가서 실질적으로 듣는 거하고 보고받는 거하고 제가 현장에서 맞닿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차원에서 제가 행사에 크고 작은 행사 몇 명이 오느냐 뭐 어떤 이런 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말로 이곳은 내가 가서 그들에게 힘이 돼주고 그들에게 어떤 마음의 위안이 되는 곳이면은 저는 그 행사 규모에 따지지 않고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의장이 되고 찾아간 곳이 그 만드기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축산오해 그 사건이죠. 네. 그리고 그 축산노예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저출산 이거는 우리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이건 재앙입니다. 내 쌍둥이의 그런 산물을 찾아가서 함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맛보았고요. 또 축산농가의 그 폭염 때문에 씨름하는 그런 축산농가도 다녀왔었고요. 또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고 가슴이 참 아픕니다. 그 발달 장애인 이 발달 장애 아이들이 사회 체험하는 그런 1년상의 모습으로 그 대형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어머니들의 그러한 고충 또 사회에서의 어떻게 뒷받침으로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줘야 하는 것도 느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수능시험이 있어서 저도 아이를 그 수능시험을 봤습니다만 그렇게 긴장하고 바깥에 추운 아침부터 떨고 있는 그러한 학부모님 손도 잡아주면서 우리 아이들의 앞날도 함께 걱정을 했고요. 그 이어서는 그 수능 이후에 아이들의 그러한 탈선의 그 여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 지도하는데 그런 감시단과 함께 찾아가면서 그 유해업소라는 그것을 붙이지 않는 곳은 직접 붙여주기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건전한 놀이 문화, 과연 이 아이들을 맡기만 해서는 될 것인가? 이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놀이 문화를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뒷받침 시스템은 없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됐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고병원성 H5N6 이 고병원성 AI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축산농가관인 현장에도 갔었고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24시간 애쓰고 있는 그런 기관도 갔었고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무대책이 대책인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그 맹동 지역이 옛날엔 수박 농사 지었던 곳이 수박이 수요 공급에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지 거기다 오리 농장으로 바뀌면서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입식을 하는데 이 겨울철에 정도를 넘어서서 하다 보니까 조그만한 그런 조류 독감 아닙니까? 추운 때에 이게 하나가 발병이 되면 그냥 모조리 살처분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백만 마리가 지금 살처분됐죠. 이것은 정말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손 놓고 살처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은 이건 정말 잘못돼 있어서 이거는 정말 앞으로도 더 많이 우리가 고민하고 논의하고 대책의 심각성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충 나열을 해봤습니다만 저는 여성의장으로서 그러한 섬세함의 장점을 가진다면 이런 고통의 현장, 기쁨의 현장도 함께 하면서 좀 더 도민과 소통하고 싶은 게 저의 마음입니다. 네. 내년도 이제 도의회 어떻게 이제 꾸려가야 할지 이제 의장님 구상이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대표적인 구상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늘 연말이면 다사다난했다는 상투적인 표현을 씁니다만 올해 역시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근데 저는 희망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2017년 60년 만에 돌아오는 붉은 닭의 해 정유년이라고 합니다. 아, 붉은 닭의 해입니까? 네, 예. 붉은 닭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길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도 지난 그런 잡음 또 여러 가지의 도민들께 좋지 않은 모습을 반성하면서 보다 성숙한 그러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도의원님들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내년에도 저희들의 일정은 정해진 겁니다만 1년에 연 8회에 걸쳐서 임시회와 정례회가 있습니다. 이 임시회와 정례회에 내시를 기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 도민들이 우리 의회에 부여해 주신 집행부를 철저히 감시 견제하고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에 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라고 하는 그러면서 합리적인 대안책을 병행하라는 이러한 엄중한 명령에 따라서 저희들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조례나 또는 그 제도가 도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일이 없는가를 그런 자치 입법 활동을 더 왕성히 할 것이고요. 하여간 발로 뛰는 민생 현장에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는 소통 얘기가 많이 정치권에서 나옵니다만 의정 모니터단을 더 활성화시켜서 공감하고 참여하는 우리 의회의 열린 의회의 그 모토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민께서도 많이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또 다사다난이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올 한 해 보내느라고 힘드신 도민들 많거든요. 그 도민들께 그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혼란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 지켜주시고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10대 도의회도 전반전 잘
잘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후반전을 뛰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31분의 또 의원들께서 더 열심히 더 성숙한 민의의 전당으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 우선의 원칙과 오직 도민 바라기의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으면 새해가 돌아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 의회도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그러한 역할에 충실하고 참다운 의회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노영원의 파워 인터뷰 김양희 도의회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